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K리츠 시장은 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전주까지 리츠 시장은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동안 이렇게 주간 단위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0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6%를 기록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원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5%를 기록해서 전주 대비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FOMC 회의록 공개입니다. 앞서 이제 4월달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완화되고 고용지표가 다시 둔화되면서 금리 변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수그러들었는데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 다소 수그러들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현지 시간 22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연준의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금리가 좀 더 장기화될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4.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날 이제 23일 날 열었는데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 3.5%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통계를 했고요. 네. 한국은행 역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을 이제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렸을 때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불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시점이 지난달에 비해서 더욱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리츠 시장에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금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중 하나이고 연준이 선호하는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가 31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주에 20개 리츠 중에서 19개 리츠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20개 리츠 전체 다 상승을 하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을 하고, 4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직전 2주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이고, 한 주 동안 3.63%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리츠도 3.45% 내려서 하락폭이 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상승했던 리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츠가 이지스 밸류 리츠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1.38% 올랐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의 지난 24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는 주간 최고 이제 수준보다 다소 내려왔지만 어쨌든 5,14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는데 신한 알파 리츠 6,380원을 기록한 신한 알파 리츠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이제 다른 리츠들의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지스 밸류 리츠의 이런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적극적인 운용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적극적인 운영에 힘입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이제 지난 4월 9일이었죠. 그때 IR 행사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후로 주가가 11.62%나 올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러 리츠 중에서
모든 리츠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4월 9일 당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지스 밸류 리츠 주가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7위 정도에 그쳤는데 그 사이 정체되어 있던 리츠들을 모두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지스 밸류 리츠 주가 추이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리츠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해봐도 이지스 밸류 리츠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리츠를 상장한 이후에 투자자의 원하는 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운영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리츠들도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하나리츠, 삼성FN리츠 작년 초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이제 특별한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 스폰서 리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가볍지는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제 하나리츠, 삼성FN리츠는 이제 상장 후에 어려운 시장을 맞았지만 그래도 주가를 5,000원을 잘 방어한 건 맞습니다. 꾸준하게 5,000원을 유지를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고 항상 이제 평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이 아주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또 이런 주주하는 정책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단숨에 주가 올라서 이렇게 또 삼성 FN리츠와 하나리츠를 앞지르게 된 건데요. 삼성 FN리츠와 하나리츠도 이런 이제 다른 리츠들의 적극적 운용을 좀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장 리츠는 아니지만 이 공모로 했던 리츠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신 자산 신탁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 중 일부를 290억 원 정도를 이제 공모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일본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는 상장 리츠는 아니지만 개인들이 투자하신 공모 상품이었고 이 상품의 어떤 기초 자산들을 보면 일본 도쿄 니온바시 지역에 위치한 멀티패밀리를 포함해서 도쿄 23구에 위치한 10개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인데요. 중산층 이상의 패밀리 세대와 청년 1, 2인 가구 등 도쿄의 주요 임대주택 수요층을 흡수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 7% 수준이고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3일간 290억 원을 공모를 했는데 약 368억 원이 몰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일본 임대주택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모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본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리츠 상품, 공모한 상품도 있을 거고, 또 상장 리츠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리츠를 추천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 하락하는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리츠가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리츠를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추천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이제 놓치기 아쉬운 배당 매력 마지막 매수 기회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보고서의 요지는 일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제한적이고 펀더멘털이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은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은 신한 알파리츠입니다. 신한 알파리츠를 추천한 이유로는 최근에 이제 유동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 시장에서 가격 조정 없이 대형 오피스 매물들이 소화되고 있고 이제 아크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매물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거래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이렇게 보면 이 타이트하게 거래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거래가 됐지만 그리고 가격 조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가격 조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이제 가격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쨌든 보고서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피스 시장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2028년까지 서울 오피스 공급이 타이트한 점, 뭐 이건 맞습니다. 2028년까지 서울 오피스 공급이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점이 이 오피스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 등으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뭐 실제로 ETF는 최근에 이제 우리자산운용도 내놨고 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ETF를 처음 출시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분명히 리츠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앞서 이제 추천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 8월에 상장된 이제 오피스 리츠죠. 현재 이제 9개 정도 자산을 담고 있고, 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금 뭐 서초에 있는 GS 건설이 쓰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시청역에 있는 서울시가 쓰는 시티스퀘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유정이 또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 알파 리츠도 뭐 계속해서 이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NH투자증권에서는 신한 알파 리츠를 추천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목표 주가가 8,800원인데 올해 초에 이제 목표 주가를 7,600원을 제시했고 그것보다도 이제 상당히 오른 목표 주가를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진행됐습니다. 고맙습니다.